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디님께서 내전을 부추기는 헌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내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헌법적인 부분에서 이 정치투쟁을 순화시키라고 만든 게 헌법재판소인데, 헌재가 지금 정치투쟁을 더 격화시켜서 내전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헌법재판소는 이런 태도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때마다 혼란에 빠질 겁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의 교체 시즌만 되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과 대통령, 이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임명이 안 되는 사태가 마구 생길 거예요. 제가 앞서서 최상목을 꼭 탄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적어도 헌재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최상목 정도는 탄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사태가 되게 심각해져요. 진짜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지금 조희대가 뭐 임명하는 뭐 헌법재판관이 있다고 칩시다. 야, 나 저거 임명 못 해주겠어. 야, 빠꾸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런 사례가 앞으로 생기지 말란 보장이 없거든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교체되는 시즌마다, 그 시기마다 계속 혼란과 투쟁이 반복될 겁니다. 헌재가 오늘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그 해괴한 결론을 내린 바람에 이런 상황을 오히려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은 헌재가 최상목을 탄핵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 주제, 현직 판사의 우려, 자기 모순에 빠진 헌법재판소, 앞으로 때마다 혼란 빠진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의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다 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래. 아니,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파면할 정도가 아닙니까?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했어요.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하면 헌재가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9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재가 선고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면 헌재가 무력화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행위를 했는데 파면할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 헌재가 희한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까지 없으면은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리고 한덕수를 탄핵시키면은 최상목도 자동 탄핵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한덕수가 탄핵을 피한 거는 정말 운빨이었어요. 이 새끼거든. 운도 더럽게 좋지. 이거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벌써 작살나도 100번 작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기각 의견이 5명이 있다는데, 이 기각 의견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해괴한 주장을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문인데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받아 싸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광화문 내거리에 불러다가 거꾸로 매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란 겁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 바꿀 때마다 이런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있냐고. 솔직히 우리도 말이야. 앞으로 우리 입맛에 안 맞는 헌법재판관 임명되면은 야 빠꾸 이래 버릴 거 아니야. 위헌이지만 탄핵은 아니라며. 그럼 하지 뭐 까짓 거 뭐. 안 그렇습니까? 자, 그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직 판사도 합니다. 류영재 판사예요. 현직 판사입니다. 대통령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지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도 큰 탈이 없다는 얘기인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도 재판관 임명 적시할지 모르겠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적 고려가 있는 건가? 자, 현직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적 고려가 있는 건가? 이건 뭐냐면 이 한덕수라는 애와 지금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덕수만 예외적으로 봐줬다. 이런 의미이냐? 이 유영재 판사는 이렇게 꼬집는 거죠. 이 사람 현직 판사예요. 현직 판사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나도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쉽게 이런 정도 생각은 안 하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적 고려. 이거는 뭡니까? 법리상 탄핵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그냥 봐줄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보고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사정 봐줘서 했다고. 예.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췄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판결 잘못 내렸다는 걸 지적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현직 판사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도 탄핵이 안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한덕수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이 범위를 가지고 논란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위헌이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데 탄핵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야. 왜?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라고 한덕수만 봐준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니야. 참. 특히 김복형 재판관의 이 판결 내용을 보면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 안 해도 된다 해. 나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역대 헌법재판관들 임명이 안 돼가지고 난리 났을 때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즉시 임명해야 된다. 임명 안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이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요.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국회가 선출했으면 그걸로 땡인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선출 과정을 따져봐야 돼? 검토를 왜 해?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거든. 근데 김복형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 귀 입맛에 안 맞으면 이거 문제 있다. 이 재판관 후보자 문제 있다. 나 임명 안 해. 이래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개떡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헌재가 자신을 자해한 거예요. 스스로 자살한 거야. 자살. 지금 자살 꼴이야 이거 완전히. 이런 개떡 같은 경우 진짜.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재를 구성할 권한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다. 국회에 부여한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거다. 독자적이라는 거는 남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고 실질적인 것이다. 임명했으면 그걸로 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한 달 전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즉시 안 해도 된다.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어이구 나 진짜. 김복형 얘는 또라이 아니야 이거? 왜 한 입으로 두 말해? 예, 김복형 같은 애는 뭐다?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장이나 논리를 바꿀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법을 볼게요.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헌법재판관, 마흔혁 재판관 지금 임명된 지가 언젠데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마흔혁 재판관 임명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의도 때문 아닙니까? 마흔혁이 들어오면은 윤석열 탄핵이 너무 확정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이지. 에? 아이고 이게 아이고 참.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을 해야 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 정확한 겁니다. 자, 지금 정말 황당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마흔혁 재판관의 임명을 스스로 막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자해라고 할 겁니다. 자해라는 말 말고 우리 뭘 하겠어? 앞으로 한덕수 임명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또 탄핵해야 돼요.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지금 상황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은 4월 18일이 지나잖아요. 4월 18일이 지나면은 헌법재판관 2명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이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대통령 임명할 목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임명합니까? 한덕수가 임명하게 될 거야. 아마 한덕수는 윤석열 재판 탄핵을 질질질질 더 끌고 가가지고 4월 18일을 넘겨서 마흔혁과 지가 임명하는 재판관 2명 이렇게 같이 임명시키려고 할 거예요.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시간 끌고 있는 겁니다. 바꿔먹기 하려고. 기가 찰 노릇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짓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 길을 터줬으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덕수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도 진행해야 한다.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그에 대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